1327번부터 갈 건데 여기 27, 28이 여기 전체 부등식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두 문제 정도 될 것 같아. 어렵긴 한데 수학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해보려고 노력합시다. 보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데 그러한 A범위 찾되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고 생각해봐. 즉 모든 실수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 개형으로 풀 거였지, 그지? 뭐 fx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fx가 항상 0 이상이다. 즉 y가 항상 0 이상을 만족한다 이거잖아. x축 기준으로 2차 함수니까 항상 요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접하면서 아래로 볼록이거나 안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이다. 그래서 2차 계수는 양수가 되어되고 판별식이 0 이하를 만족한다 이렇게 끝나잖아. 근데 이제 x범위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아까 뭐 하나 들어왔는데 원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밍밍거린다. 그래프를 특정 구간을 잘라야 돼 이제. 지금 현재 꼭지점 x좌표 a잖아. a, 여기 축이 a거든. 내가 자르는 것이 0부터 1이야. 0부터 1이니까 이 꼭지점의 x좌표 a가 이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죠. 그지? 그리고 우리는 잘린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중요해. 최소값. 그지? 그래서 이 범위에서의 fx의 최소값 찾아가지고, 왜냐면 항상 y가 0 이상이려면 잘린 범위에서의 f의 최소값이 0 이상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거거든. 이제 앞볼 그래프는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오른쪽에서 최소값 가질 거고, 혹시 뭐 꼭점 포함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꼭점에서 가질 거잖아. 이 끝점이 아니고 뭐 이렇게 잘라도 왼쪽서 같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를 특정 범위를 잘랐었을 때 최소값은 양쪽 끝점에서 갖기도 하고, 그지? 오른쪽에서 갖기도 하고 왼쪽에서 갖기도 하고, 꼭점 포함하면 꼭점에서 가자.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해서 잘라야 돼. 구분해서 풀어야 돼. 여기 있죠?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여기 있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죠. 여기 0이 있고 1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세 개 나눠가지고 꼭지점이 여기 있다고 친 거야. 꼭지점 x좌표의 a가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0과 1 사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a가 1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풀 거야 소리야. 알겠죠? 자, 그러면 표준화부터 하겠습니다. fx는 여기다 할게. x-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를 껴는 거야.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된다. 이 꼭지점이 a, 꼭지점 써볼까? 꼭지점은 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인 a가 내가 잘랐으는 0과 1 여기 잘랐을 건데 그 왼쪽에 있다고 치는 거야. a가 0의 왼쪽이다. 작다 1을 따라서야. 두 번째는 꼭지점 x좌표 a가 0과 1 사이에 들어갈 때 여기 등호도 다 있고 하니까 한 번에 할게. 등호 넣어가지고 0 이상 a가 1 이하일 때 이렇게. 세 번째는 a가 1을 넘어갔을 때, 그래서 1보다 크다 a 이렇게 할 때. 그리고 그래프는 각각 다 그려야 돼. 다만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따지니까 좌표 축은 굳이 안 그릴게.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잠깐만 있어봐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는데 아니다, 그냥 그릴까? x축에 x축. 여기가 1이 있습니다. 0이 잠깐만. 0의 왼쪽이 잘못했다. 0의 왼쪽인데 0에서부터 1까지 잘라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린 부분에 최소값이 0 이상 뭐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꼭지점 여기 있다고 치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쓰는 곳은 0부터 2를 자를 거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야. 그죠? 최소값 여기 있겠지? 이 최소값.
최소값은 0에서 함수값이거든, 그지? 그래서 최소값은 0에서 함수값인데, 즉 F0인데 F0은 여기다 0을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1로 나와. 이제 그 값이 0 이상이면 돼. 0 이상. 왜냐면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모든 점의 y 값이 0 이상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0 이상이다. 그래서 A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 근데 끝난 게 아니고 가정을 했잖아. 0보다 작다를 가정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두 연립해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작다 0. 이게 첫 번째 답이야. 기억.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 들어간다. 그러면 X축을 하나 더 치고 여기가 0, 여기가 1. 그 중간 어딘가에 A. 그지? 나는 이 안에를 잘랐을 거란 말이야. 그래프는 A가 꼭점이니까 이 선상 어딘가 꼭점이 있을 것이고 잘린 부분이 0 이상이 되면은 실제 꼭점은 X축의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쓰는 범위는 이만큼을 쓸 거라고. 여기까지. 최소값은 여기 있겠죠? 그지? 그래서 최소값은 현재 A의 함수값 FA가 되고 FA는 표준화 시켜놨으니까 가져오면 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인데 그것이 0 이상이면 되겠죠? 그지? 꼭점에서 0 이상이면 자연스럽게 그 외 부분들은 더 위에 올라갔잖아. 이게 중요한 말이게. 이게 작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G에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까지가 0 이하가 되고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의 곱이 0 이하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상 A가 2 이하 이렇게 정리가 되고 가정했죠?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면 얘가 이 안에서 다 들어가 있다. 그지? 그죠? 이 범위가 얘를 포함하잖아. 그래서 두 개 연립해 본들 답은 얘로 나오겠죠. 여기다 그냥 이해할게. 마지막으로 A가 1보다 크면 나는 0부터 1까지를 잘랐을 건데 A는 1의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야. 어딘가에. 꼭점이 이 선상에 어딘가에 있겠죠? 앞볼로 대칭성 있게 그려준 거 이렇게. 잘리는 것은 0부터 1까지 자를 거니까 이만큼 잘랐어겠죠? 이만큼. 최소값 여기 있죠? 최소값이 얘인데 그 최소값은 자 1의 함수값이지? F1. F1은 계산해야죠. 여기다 2를 넣어주니까 1-2A 플러스 A 플러스 2니까 3-A죠? 얘가? 이 3-A가 최소값이고 0 이상을 만족하면 돼. 그래서 A는 작가로 왔다 3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을 연립했더니 1보다 크면서 3 이하다. 그 사이가 있겠다. 그래서 1보다 크고 A가 작가로 왔다 3. 이게 이제 디귿인 거야. 마무리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의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 자, 0에 등호 없죠? 0에 등호 있죠? 이어진 거야 두 개. 이렇게 이어진 거야. 그 다음에 1에 등호 있고 없잖아. 이어진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답은 범위 세 개가 이어지니까 요거 하나랑 요쪽 하나를 보면서 쓰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2 이상 A가 작거나 하다 3. 이게 최종적인 A의 범위였다. 알겠죠? 꼭지점이 내가 잘라 쓰는 범위의 왼쪽에 있냐, 그 사이에 꼭지점이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져. 이때는 최소값이 0에서 갖고 있고, 이런 경우는 최소값이 꼭지점에서 갖고 있고, 이런 경우는 최소값이 오른쪽 끝점 1에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 개를 나눠서 풀어야 되고, 요거를 자기 스스로 범위를 나눠서 풀 수 있는 게 실력이야. 그렇죠? 요걸 이해하면은 이제 28번이 또 풀만 하겠죠? 자,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7번과의 차이는 27번은 0에서 1까지는 그냥 줬고 여기는 이제 얘를 만족하는 이라는 말은 이제 요 부등식을 풀려서 거죠. x-2, x-6의 곱이잖아. 2하. 이게 말은 2 이상 x가 6 이하에 속하는 실수 x에 대해서 알아들려. 요거에 속하는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x로 합시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말이 이 해를 만족하는 x.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경우다. 그죠? 따라서 이차 함수를 그려서
여기를 자르고 잘린 부분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 작전이야. 그래서 앞에 fx 두시고 y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없다. 자, 표준화자. fx는 표준화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 그죠? x-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꼭 지점은 a,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아래로 블록. 자, 꼭 지점 x좌표가 a니까 내가 잘라쓰는 요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방금 한 것처럼 요 a가 2의 왼쪽에 있을 때 첫 번째 a가 작다 2일 때 두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갈 때 2 이상 a가 6 이하일 때 세 번째는 6보다 큰 a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자. 또 x축을 먼저 그릴까 그냥 이렇게 하시고 2에서 6까지인데 이 왼쪽에 a가 있죠? 여기 2, 여기가 6, 이쪽에 어딘가 a가 있다는 얘기지. 꼭점 하나 위에다 찍으시고 아래로 블록 그래프 이렇게 그렸다. 내가 쓰는 곳은 2부터 6이니까 여기서부터 만큼 쓰겠다 소리야. 그리고 작전은 가장 아래에 있는 최소값이 중요해. 그치? 그럼 이 끝에 등호가 있는 거 더 봐야 돼. 이 정도 우리가 따져야 되거든. 가장 아래 있는 점이 2의 함수값이 FE야 이게. 그 FE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알겠죠? FE는 요 2는 여기다 넣지 말고 여기다 넣자. 2를 넣어주면은 4-4a. 아우 귀찮다. 자, 쓰자. FE가 4-4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야. 정리하면 a제곱 빼기 5a 더하기 4인데 그놈이 FE가 보다 커야 됩니다. 방정식의 두부는 일사죠. 크다니까 바깥쪽. 그래서 a는 작다 1이거나 또는 a는 크다 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립해야죠. 2보다 작아야 돼. 연립하게 되면은 4보다 큰 거는 2보다 작은 거랑 안 겹치지? 필요 없어. 연립할 때 1보다 작으면서 2보다 작다. 방향 똑같잖아. 1보다 작고 2보다 작다. 요게 답이죠. 요게 기억이야. 두 번째 2에서 6 사이에 들어갈 때 똑같이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해서 6 하고 있다. 이 중간 어딘가에 꼭지점에서 잡힌 a가 있다. 하나 찍으시고 아래로 블록 그래프 그리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잘릴 것이다.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중요하죠. 얘가 최소값인데 값은 FA야. FA. 그죠? 그래서 FA가 최소값이고 그 FA의 값은 표준화 결과에 따르면 마이너스 A입니다. 그 마이너스 A가 0 위로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A는 작다 0. 그래서 요 범위하고 얘를 연립해 줘야 돼. 0보다 작다? 겹치지를 않겠네 이거는. 이건 양수 쪽에 있고 음수 쪽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은 답이 없다. 해가 없다. 이게 굳이 말하면 니은이야. 그 다음에 A가 6보다 크면 이렇게 2가 있고 6이 있고 그 오른쪽에 A를 찍고 나서 꼭지점을 찍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려라. 자, 자르는 곳이 2부터 6. 그죠? 그럼 최소값 오른쪽서 가자. F6. 그죠? 자, F6을 계산해 보니까 F6은 함수에 넣어봐야 돼. 6을 위에 집어넣자. 6을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12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있고 여기까지가 정리된 결과가 a제곱 빼기 13a 더하기 36이야. 여기까지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거 9, 4 아니야? 방정식의 근이 9랑 4야. 4랑 9. 크다니까 바깥쪽이고 a는 작다, 작은 건 4보다 또는 a는 큰 건 9보다 나올 것이고 요 6보다 큰 거랑 얘랑은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 6보다 커야 돼 a는. 얘는 필요 없어. 그럼 9보다 크다랑 6보다 크다. 9보다 크다, 6보다 크다. 동시 만족은 9보다 크다겠죠. 요게 이제 디귿이겠죠 마지막으로. 마무리 답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 의해서 세 군데에서 구해진 답을 다 모아놔야 되니까 첫 번째에서 나온 답 A 일부 작다. 또는 두 번째에서 답이 안 나왔고 세 번째에서는 A가 9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겠죠? 5번 이겠죠? 이 정도를 본인이 이렇게 나눠서 풀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되면 이차 함수에 자신감을 가져도 돼. 자, 64번 가보자.
그럴 때가 지금 윙윙거린다. 나오면 죽는 거야 이제.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앉아. 어디 안 돼? 알아서 앉아라. 네가 자리를 골라. 이 친구는 비켜주겠지. 그래요? 어디 앉을 거야? 저 그냥 아무나 안 돼. 여기 앉아. 도망가지 말고.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는 4개가 있대. 다른 거 관심 없고 정수는 그렇대. 각각의 식을 풀어보겠죠? 왜냐면 풀어보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치면 방정식의 해가 뭐로 나와? 마이너스 5하고 2 나오지 않겠냐?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곱이니까 사이값이죠.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5보다 크면서 x가 작다 2 이렇게 정됩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ax가 a제곱 이상이다. a는 정수니까 부호를 모르잖아. 그지? 이거 1차 부등식이야. a로 나누고 싶긴 한데 a가 0이 아니라 보장 넣었고 또 a의 부호도 모르잖아. 그지? 잠깐 저거 빼서 잠깐 보자. 물건이니까 이거를 풀어보자고. 일단 먼저 a의 부를 모르기 때문에 1차라는 말도 없으니까 첫 번째 a가 혹시 0이라고 치자. 0. 이 식이 그러면 0x가 0 되는 거 아니야? 0부터 커놨어? 이러면은 해를 구하 뭐야? 해가 모두 실수 아니냐? 그러면 a가 0이라고 치면 이 두 번째 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 거니까 이 1번하고 요 모든 실수랑 요 2번을 이걸 연립해가지고 그 안에 정수가 4개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안에 정수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6개 있지 않아? 그럼 전체하고 연립하게 될 거니까 그대로 6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잖아. 4개라는 조건을. 그래서 이거는 모수냐? A는 0은 아니야. 자, 두 번째 부등식이다 보니까 A의 부가 중요합니다. 나눌 때. 그래서 A가 양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이 식이 A로 약분되면서 방향이 안 바뀌니까 X가 크다 A가 될 겁니다. 크거나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에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 연립해 봅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근데 칸을 좀 나눌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할게. 이렇게. 1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에 둠 없이. 그다음 얘는 몇 이상이야. 몇 이상 딱 이런 느낌이거든. 그지? 그러면 요놈하고 얘는 연립해가지고 정수가 정확히 4개가 나오는데 4개. 개수가 4개. 개수가 4니까 정수가 4개 나오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연립된 부분에 정수가 4개 나온다면 여기 마이너스 4부터 나오겠냐? 이렇게 나오겠냐? 이쪽부터 나오겠냐? 이쪽부터 세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이 끝에 좀 없으니까 얘 안 들어간다 이거잖아. 또 a라는 값은 요 사이로 떨어지겠죠? 요 사이로. 이렇게 이게 1번, 얘가 2번을 쓴 거야. 여기가 a가 들어가야 돼. 끝에 등호 있고. 그래서 현재 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a가 작다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카운트가 돼야 돼. 마이너스 포함돼야 돼. 연립된 결과 안에. 그러면 여기 a가 마이너스까지 가도 상관없어. 근데 a가 마상까지 가버리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여기 가면 안 돼. 등호. 이렇게 a 범위죠. 그리고 정수 a니까 일단 a는 정수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맞죠? 끝난 거 아니야? 세 번째 a가 양수인 거 했으니까 a가 음수인 거 해봐야죠. 음수일 때 요 식을 양변 a로 나눠가지고 x가 되고 a가 되는데 부등호 뒤바뀌겠죠. 그죠? 얘가 이제 2번인 거야. 그죠? 다시 또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 1번하고 하는 건데 몇 이하? 요런 느낌일 건데
이렇게 해서 정수해가 4개 나오려면 이제 이쪽부터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들어가고 마삼 마이너스 2 들어가고 이거 들어간대. 그러니까 뭔가 해가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2번이 얘가 A가 되고 그러면 딱 이 안에 정수 4개 딱 걸릴 거 아니야. A의 부호가 안 나와서 피곤해 지금.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0보다 작다인데 얘는 나와야 되니까 A가 가도 돼. 두 번 줄 수도 있고 A가 0에 A가 0이 되면은 얘도 들어가니까 안 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이게 되겠니까. 두 빼고. 그래서 이 안에 정수는 A가 마이너스 1 있죠. 그죠? 어? 답이 2개야 그럼? 잠깐만. 아, 가정 확인 안 했구나. A가 양수라는 가정화 했잖아 이거. 그거 거기서 얘가 나왔잖아 이거. 이 둘 연립해주면은 이거 무슨 해 안 나와? 해 안 나오고 음수일 때 얘가 나왔잖아. 요거는 가능하네. 이게 답이죠 그럼. 이해했죠? 별 생각 없이 지금 뭐 A로 그냥 나누고 부등호 안 받고 막 큰 사람들은 잘못 푼 거야. 14번 치고는 조금은 까다로웠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 65번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의 합이 7이 된다. 몇 개인지는 몰라도 그 각 정수 값들의 합은 7이다. 일단 뭐 저식들을 정리부터 했죠. 자 위의 식을 정리하면 x-k가 4에 들어간다.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정리 끝내면 x는 작거나 같다. 사이값인데 k를 다 더해서 k-5 이상, k-5 이하 이렇게 정리가 돼. 기억. 아래 거는 방정식을 찾으면은 마이너스 3과 4잖아. 그죠? 그러면 벌어지는 값이네. 그래서 x가 작다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가 크다 4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니은입니다. 이걸 연립하라는 소리고 그 안에 정수값의 합이 7이다. 뭐 아는 것부터 그리자. 마이너스 3 이쪽에 있고 이렇게 뭐 4 그냥 가까이 그릴게. 4가 있고 가는데 이게 니은이야. 겹치는 부분에 정수값들의 합이 7 나와야 돼. 여기 있는 잠깐만. 자 그러면 이쪽 좀 써보자. 이쪽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점점점. 이쪽도 4 다음에 5가 있고 6도 있고 뭐 7도 있고 하겠죠. 끝점은 포함하지 않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어떻게 그릴까죠. k-5랑 k 플러스 5 k 플러스와 k 마이너스 5를 둘 다 모르지만 이럴 때는 이 두 값의 관계를 살짝 봐야 돼. 이 두 값의 관계. k 똑같이 있잖아. 마이너스 5와 5의 차이니까 K를 중심으로 왼쪽 5칸, 오른쪽 5칸이면 이 간격이 딱 10 차이나 10? 10칸 간격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 3과 4 간격이 7인 거 확인해야죠. 7. 그렇죠? 따라서 10짜리 간격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정수 x 합이 7 돼야 돼.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범위를 왼쪽도 벽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 k 마이너스 k 플러스가 이렇게 닿다죠.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다 음수니까 더한다고 7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하고 양수 쪽에서 뭔가 나와야 그 정수 x 합이 7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지? 아니 그럼 이쯤부터 가보자. 만약에 마이너스 5부터 갔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끝나는 게 어디야? 이 마이너스 5라는 게 k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5라면 여기서부터 10칸 간 곳에 k 플러스 5가 있을 거 아니야. 10칸을 가면 5 아니야 5? 이를테면 이렇게? 그죠? 또 요 안에 정수가 현재 여기는 등호가 있어. 이거 등호 있어. 등호 있고 있어. 정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들어가고 4 안 들어가죠? 얘도 안 들어갔고 5는 들어갈 거 아니야. 끝에 등호 있으니까. 이걸 더한다고 7 안 나오죠? 그지? 한 칸 살짝 옮겨봐. 얘가 이제 이쪽 가서 이렇게 놓고 해봐. 이렇게. 마이너스 4부터 가면 6으로 끝나야 돼. 이해되죠? 이 안에 정수가 얘 포함돼. 마이너스 4.
얘는 포함 안 돼. 빈 동그라미니까. 이게 해니까 이게. 여기 5, 6 들어가겠죠. 5, 6. 이거 더해봐. 10이라고 맞아니까 딱 7 나오죠. 이게 답이니까. 여기 3칸 더 움직인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사라지는데 이쪽에서 7 들어와. 합이 여기다 7까지 더해야 되니까 이게 합일 것이고. 그치?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간격이 10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움직이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합이 7이 되는 곳이 어딘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가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됐고 이 끝에 값이 k 마이너스 이게 k 마이너스. 이걸 만족한다니까 k가 1일 때겠죠. 그치? 양쪽에 k가 똑같이 붙으면 이 둘의 간격을 확인해봐라. 그게 힌트다. 그 다음 70번 자, 활용 문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네. 빗변 위의 점 P에서 BC 밑변과 오른쪽 변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각각 QR 했고 PQCR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넓이가 두 삼각형 APR과 APR 요거랑 BPQ 요거 근데 그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네. 합이 아니고 각각보다 크다 이거는.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직사각형 PQCR의 넓이가 크다 삼각형 APR 이식하고 또 직사각형 PQCR 얘가 또 크다 PBQ 이런 얘기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여기를 A라고 둘 때 자연수 A 즉 A의 범위를 찾아봐라 뭐 그 말인 것 같아. 자, 그럼 이 도형이 직각 이등변이야, 그죠? 뭐 그러면 얘가 A고 이쪽도 A일 거 아니야? A. 이거 직각 이등변까지 다 45도니까 여기도 A겠죠, 당연히. A. 그리고 뭐 여기 A가 되면 여기가 얼마야? 12에서 A를 뺀 12 빼기 A겠죠. 높이도 그렇겠죠. 높이도 12 빼기 A. 이해되지?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부터 가보자. PQCR 요 넓이잖아. 요 넓이가 APR 얘보다 크대. 그 사각형 넓이는 A 곱하기 12 빼기 A야. 여기 12 빼기 A. 밑변 A 높이 10 빼기 A. A 곱하기 12 마이너스 A인데 그놈이 크다. 2분의 1 곱하기 사각형 APR. APR은 AA 2분의 AA잖아. 이거를 풀어주라는 소리잖아. 근데 뭐 기본적으로 여기 써 있는 A나 10-A는 다 양수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그럼 A 털어. 하나 털어. 약분. 2차로 풀지 말고 하나 미리 약분해버려. 그리고 2를 곱해줘 이쪽으로. 그럼 24-2A가 크다 A잖아. 넘어가면 3A잖아. A는 작다 8 이렇게 나오죠. 그치? 여기씩 하나. 이것도 풀어주면 사각형 넓이는 그냥 보면서 A 곱하기 12-A인데 크다 2분의 1 곱하기 요거로 곱하기 12-A의 제곱일 필요하냐? 12-A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약분 바로 할게. 하나 약분 2 곱하자. 2 곱해서 2A가 크다 12-A. 3A가 크다 12. A는 크다 4로 나오겠지. 여기에 니은. 그래서 기억과 니을 1번과 기억과 니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4보다 크면서 A가 작다 8 요거겠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히 모순은 안 생깁니다. 그 모순이라는 게 삼각형에서 모든 변의 길이 양수기 때문에 요 A 양수가 돼야 돼. 그리고 12-A란 얘도 양수가 돼야 돼. 얘가 양수라는 말은 A가 12보다 작아야 돼. 10보다. 그러니까 결국 A는 0보다는 큰데 작다 12를 만족해야 되거든. 그 안에 포함된 범위이기 때문에 뭐 딱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A 범위고 그 안에 포함된 자연수 A 값이야. A는 등 없지? 다 크다니까? 네. 5, 6, 7이고 더하면 18이 답이냐? 네. 뭐 특별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못 풀거나 그냥 왔다 풀고자 하는 성의 부족. 직각이 등변하냐? 뭐 닮은 게 있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71번 보자. 2차 함수 fx가 위로 블록으로 있는데 K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A다. y축과 만나는 점이면은 0컴마니까 여기 0, 0 넣으면은 나오잖아. 그래서 이 A 좌표는 0, k제곱 더하기 4인 걸 알 수 있고 A를 지나면서 x축이 평행한 직선을 그었다. 이 직선이 그냥 y는 k제곱 플러스 4다 뭐 그 말이겠죠? 그지? 그럼 그놈이랑 f랑 만나는 점 중에서 또 다른 점 하나가 b다. b에서 x축에 대해서 써내봐 얘 c 여기는 원점이겠고 그 다음에 사각형 OCBA 요거의 둘레의 길이가 GK다. 네? 둘레의 길이가 GK다.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K. 그러니까 이 둘레 길이를 쓰라는 소리는 그냥 둘레 길이. 그죠? 둘레 길이. 자, 이거 표준화 시켜볼까? 왜? 잠깐만, 표준화? 표준화 시킬 수도 있고 뭐 그냥 축방 가도 되거든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야? 이 둘레 길이야, 둘레 길이. 근데 지금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0, k제곱 더해서 한 거는 진작 확인했으니까 이 높이 자체는 그냥 얘일 거 아니야. k제곱 더해서 밑변은 안 될 거 아니야. 밑변이라는 게 A 길이지만 OC이기도 하고 OC. 그치? 근데 이 A와 B가 꼭 지점에서 서로 찍은 이 축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 두 점이잖아. 대칭성. 그러니까 축을 여기를 확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안 그래? 두 배 하면 되잖아. 두 배. 여기 찾아 두 배. 이 좌표가 찾으면 그게 바로 길일 거니까. 그러니까 축방을 써면 축방 마이너스 2a분의 b 혹은 뭐 방정식의 두 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분의 b 2k 요거를 나눈다 2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 결국 k지 않나? k 표준형 만들어봐도 알 수 있고 여기 k야 k 0k 여기 2k야 그러면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 밑변의 길이 2k구나. 높이는 얘구나. 그러니까 그럼 GK라는 저놈의 식은 밑변과 높이를 더한 것의 두 배일 거니까 그냥 더합시다. 더하고 두 배니까 얘 두 배 하게 되면 2K 제곱. 얘 두 배 하면은 4K. 그다음에 이거 두 배해서 8 쓰면 되겠죠? 더하고 두 배 한 거야. 여기까지가 GK. 그놈이 저 범위에 들어간다. 그냥 연립부동식이야. 요 GK가 포함되어 있다. 14 이상 78이야. 이쪽 한번 보자. 자, 2로 나누면서 넘어갈게. 자, K제곱 플러스 2K. 넘어간 마이너스 6이고, 약분한 마이너스 3이고, 넘어갔으니까 0 이상. 방정식의 두고는 마이너스 3과 1 나오죠? 바깥쪽. 그래서 K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 또는 K는 1 이상. 이렇게 첫 번째 해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풀어본다. 여기. 자, 2로 나누면 K제곱 더하기 2K. 넘어가면 마이너스 70일 약분해서 마이너스 35까지가 0 이하다. 방정식의 두고는 마이너스 7이랑 5 나오죠? K 플러스 7, K 마이너스 5. 둘의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7 이상 K가 작거나 같다 5. 요게 두 번째 해입니다.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니까 잘 찾으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이하고 마이너스 7 이상. 그냥 그려볼까? 자, 이쯤에가 마이너스 3 있고 이렇게 됐고 이쯤에가 1이 있고 이렇게 됐고 이게 1번. 2번은 마이너스 7 내에서부터 5까지 갔대. 끝에 다 두고 있습니다. 자, 겹치는 부분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한테 관심은 자연수 K잖아. 마지막 줄에 여기서만 나오겠죠. K는 1, 2, 3, 4, 5네. 다 더하면 15겠죠? 별로 어렵진 않았어. 내일 모레 시험도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 줄까? 83번 갑시다. 이참수의 그래프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다 넘어가기 좀 뭐해서 그냥 하나 써놓은 거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잖아. m의 값 관계없이 항상. 그치? 그러니까 식은 이참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식이야. 즉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겠죠. 서로 다른. 그래서 4분의 1을 작성해주면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곱하기 n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겠죠. 근데 이 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돼.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줘야 돼. 즉 항상 성립해줘야 돼. 알겠죠?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네. 그래서 전개하겠죠. m제곱 2m하고 마이너스 am 더하기 2 마이너스 a의 m 상수항은 1에서 플러스 a죠? 여기까지.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다. 그러면 그냥 2차 함수 이해하겠죠. 네? m축을 생각해가지고 m축 항상 y가 0보다 크니까 뭐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따라서 요 함수 입장에서 m축이랑 안 만나니까 판별식을 작성해가지고 0보다 작다겠죠. D'은 이제 2-a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4배의 1 플러스 a 여기까지가 음수란 소리네. 이걸 풀어주면 이제 a에 관한 부등식이고 답 나오겠죠. 자, 전개해서 a제곱 마이너스 4a랑 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상수는 4 빼기 4 날라갔다. 0에서부터 a가 8까지겠죠. 요게 뭐 답이겠지. 3번 어렵진 않았어. 자, 86, 87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야. 유형 30번에다가 필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보다 작거나 같다. gx는 h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부등식이 부등식 의놈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무슨 조건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저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뭐 그래프로 치면 이런 말이죠. 그래프로 치면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고 y는 hx 있어가지고 뭐 f가 가장 아래 그 다음 얘가 제일 위 그런 말이겠죠. 그래프로 치면 이게 f고 뭐 이런 게 g겠고 이런 게 h고 그렇게 되면은 f보다 g가 더 위에 있고 그보다 더 h가 있다 뭐 그런 말일 거 아니야. 그래프로 치면 그치? 근데 이제 식으로 풀 때는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게 한 줄로 썼지만 부등호가 두 개고 연립부등식이지? 이거를 뭐 1번 얘가 2번 합시다. 1번과 1번을 만족하는 x법을 찾고 2번을 만족하는 x법을 찾을 거 아니야. 두 개를 연립했는데 연립한 결과가 뭐란 소리야.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란 말은 이 부등식의 해가 뭐야? 해가 이 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라는 소리가 같은 말이죠. 근데 이 부등식이라는 거는 1번을 만족하는 x범위와 2번을 만족하는 x범위를 동시 만족하는 거란 말이야. 동시 만족하는 게 전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1번의 해와 2번의 해가 모두 실수라는 소리야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거는 1번과 2번의 해가 둘 다 모든 실수란 소리야. 이 구조는 반드시 익혀야 돼. 이해되지? 뭐 1085부터 그냥 간단하게 할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1번의 해도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 해가 그럼 풀만 할 거 아니야. 이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일 거 아니야. 넘어가서 오른쪽 1번은 넘어가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3이 0 이상이다가 항상 독립한다 이거잖아. 항상 독립한 2차 공식이니까 앞에 y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그 그래프를 딱 이런 모양이지 않겠냐? 이렇게 두 개. 그 판별식만 작성해서 판별식이 0 이하다 때리고 끝날 거 아니야. 그죠? 이쪽 정리해서 2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 마이너스 a까지가 크다 0이잖아. 이게 항상 성립이야. 예? 그러니까 이것도 y는 해가지고 y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일 거니까 이제 뭐 이런 그래프일 거 아니야. 이거를 판별식으로 작성해서 4분의 뒷발 작성해서 0보다 작다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는 거 아니야? 내용은? 그치?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익히란 소리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려워. 각각을 써서 연립을 하면 되니까. 자, 86번. fx는 2차 함수, gx는 1차 함수로 보이는데 a-의 0이 a가 1 돼버리면 1차가 아니죠. 또 하여튼 최대 1차까지 가능한 거야. 이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예?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할 거니까 요 1번과 2번의 해가 각각 모든 실수가 되라 이거잖아. 이거는 그죠? 자 그러면 각각 써보는 거야. 1번 x-2가 작거나 같다 gx a-1 곱하기 x 더하기 b 요놈의 해가 모두 실수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봐도 얘는 기껏 해봐 1차 부등식의 모양이야. 그지? 그러면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죠? 이거 이쪽 넘어가 봐야지. 그러면 넘어가주면 x에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넘어가냐? 이쪽은 b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넘어가서 얘를 정리하면 x의 개수가 앞에 1이 있고 이게 마이너스 a 더하기 1일 거니까 2 마이너스 a의 x로 되지? 작거나 같다 b 플러스 2. 얘 풀었는데 해가 모든 실수 이 말이죠? 그죠? 동윤아 뭔 생각 들어 이제? 이 해가 모든 실수 그런 생각 하나. 어따 판별식이 1차인데 아니 1차 풀고 있는데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 지금? 나 수업 졸라 열심히 했는데 야 a 곱하기 x가 뭐 작다 b 뭐 작거나 같다 b 크다 b 크거나 같다 b 있다고 해서 해가 모든 실수 해가 없다 그러면 뭐하라고 했어 내가 a 0이라고 했잖아. a 0 특별하네 특수하네. a로 못 나누니까 이런 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거는 해 이렇게 나오려면 이거 0이야. a는 일단 2야. a는 그렇죠? 이거 뭐 생각할 게 없어. 자 그러면 좌변이 0x가 돼버려. 우변은 뭐 b 플러스 2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걸로 가져가면 좀 헷갈리니까 여기를 그냥 잠깐 p라고 하면 게 b 플러스를 잠깐 p라고 둔 거야. 요놈의 해가 모든 실수다 그 말이야. 얘는 항상 0이니까 이 p가 0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선생님 잘 쓰는 거 p가 3일 때 0일 때 마삼일 때 좀 보라고잖아. 자 p가 3이면 어때? 0x가 3 이하다 0이 3 이하다 맞지? 해 모든 실수 맞단 말이야. 이거 괜찮아. 0이 0 이하다 괜찮아. 0이 마삼 이하다 하면 안 돼. 그러면 해가 없으니까 우린 해가 모든 실수 나오는 쪽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아 양수나 0이구나. p가 0 이상이구나. 그러니까 b 플러스 2가 0 이상이라는 소리 이거. 그치? 그래서 b 플러스 2가 0 이상이다를 확인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b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하겠죠? a는 2로 확정됐고 b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부등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는 거야. gx가 얘니까 a-1의 x 이거 풀고 있는 거야. 더하기 b가 작거나 같다 fx니까 2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x겠죠. 이렇게
그럼 정리 못하겠죠. 그래서 우변으로 넘어가면 2x 제곱에 얘가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에 6-ax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2-b가 0 이상 이다로 정리가 돼. 근데 1번과 2번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거 항상 성립이라는 소리야. 항상 성립하는 2차 공식이죠. 모양은 0 이상이니까 딱 접하거나 안 만나는 모양 나올 거잖아. 아래로 볼록은 확인됐으니까 판별식만 쓰겠죠. 그래서 판별식 6-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c 4, 2, 8 곱하기에 바로 2-b 여기까지가 0 이하다를 먼저 그런 거야. 똥이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같이 수업 만났어? 같이 있었는데. 일단 학교에서 수업 듣고 나왔단 소리지? 네. 그렇지 그럼. 아 맞다, 이거 A는 아까 확인됐잖아. 이게 동시만족하는 상황인데 A가 2이니까 무조건 여기다 미리 2를 넣고 왔으면 더 좋았겠는데 내가 뭐 그냥 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2 넣게. 얘가 4의 제곱 16이야 16 빼기 8이 16 더하기 8b가 0 이하라는 소리고 지워지네. 요거만 남았네. b는 0 이하가 되겠네. 그죠? 근데 아까 b가 마이너스 2 이상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a는 2가 확정돼 있고 b는 마이너스 2 이상이면서 b가 0 이하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성립할 수 있는 b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b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 뭐 베타 빼기 알파의 최소값 그랬는데 나는 이 문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최대값이라는 썼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베타 빼기 알파를 찾아라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 이상해. 그냥 b 범위는 딱 이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알파고 이쪽을 베타라고 해줘야 돼. 그냥 b 범위를 찾아라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 값은 빼주면은 2인 거야. 답은 2. 알겠죠? 최대값이란 말을 빼고 읽어라 문제는. 다음 87번. 이제 87번이 봐봐라. 방금 위에 두 문제. 85번 어때? 뭐 아까 연립부동식에가 모두 실수다라는 말이 각각의 부동식이 모두 모든 실수다 그런잖아. 해가 둘 다 모든 실수다. 해가 혹은 두 부동식이 모두 항상 성립한다. 그 생각을 하면 85번이나 86번이 그렇게 많이 까다롭진 않아. 86번 조금 더 어렵겠지만 근데 87번은 까다로워 이게. 그러니까 21번이야 이게. 음. 87번 답까지 갖다 손해봐. 답까지 갖다. 봐봐. 이게 보통 이렇게 볼 거란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립부동식이 성립한다니까 요 1번에 해도 모든 실수, 2번에 해도 모든 실수. 그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동식 두 개를 준 거잖아 이거는. 그죠? 근데 뒤에 써 있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값이 얼마인지 물었잖아. 뭔가 m하고 n이 딱 얼마로 정해지는 것 같지 않냐? 그지? 네? 아마 이게 식으로 들어가면 쉽게 못 풀 거야 선생님 생각에. 하여튼 각오를 할게. 니네가 다 시행착오를 거칠 거니까. 1번 정리한다. 이거 다 우변 넘어갈게. x제곱 플러스 mx 빼기 3x n-3의 x 더하기 n-2가 0 이상이다. 보죠.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y가 0 이상이니까 뭐 딱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판별식이 0 이하다겠죠? 자, 판별식 D 원할게. n-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에 1 곱하기에 그래서 가로 n-2까지가 0 이하다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전개하면 더 복잡해져서 잠깐 놔둘게. 자, 두 번째. 얘도 정리할 건데 우변 넘어갈게.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x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1 플러스 mx
그 다음에 넘어가면 더하기 4-n이 0 이상이다. 항상 성립이 뭐 위에나 여기 똑같네 모양이. 판별식이 0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2까지가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C 4 곱하기 4 마이너스 n 여기까지가 0 이하다가 성립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기억하고 요 니은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들 거야. 여기서 m제곱과 n제곱의 어떤 값이 n을 찾는 거거든. 이게 m하고 n 문자 두 개짜리 2차 공식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식으로 풀려고 들면 못 푼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전개해서 풀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뭔가 이 제곱 모양을 잘 써먹어야 돼. 쉽지가 않아요. 자. 이 기억식을 할까? 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원래 안에 들었나 봐. 모든 여학생들이 정한이 같으면 좋을 텐데. 그냥 파악할 텐데 그냥. 이게 n-3의 제곱이 결국 실수 제곱이다 보니까 0 이상을 만족해야 되거든, 얘가. 이 실수 제곱이라는 성질을 좀 써먹으려면은 이걸 n에 관해서 정리하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마이너스 4n이고 이쪽은 플러스 4n 붙었죠. 자, 그럼 4n 입장이죠. 4n. 이게 지금 전개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8일 거 아니 부분이 4n만 넘어갈게. 그래서 4n은 크거나 같다. 4n 넘어갔어. 그럼 얘랑 나눈 거니까 n-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일단 성립하겠죠. 비슷하게 얘도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4n이야. 요거만 남길게 그럼. 그럼 이 두 개는 반대로 넘어갈게. 이 4n 입장에서는 작가 나갔답니다. 4n은 작가 나갔다. 16 마이너스 바로 n 플러스 1에 적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아. 사로 받아준다고 해서 뭐 딱히 나올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래프로. 이게 식으로 가면은 정리 잘 안 돼. 아마 답집은 여기서 어떻게 막 가서 답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게 일반적인 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프로 풀어야 돼. 자, 아까 선생님이 fx, gx, hx 났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그래프 가기가 어떤 상황이다 알려줬지. 그지? 요 그래프보다 얘가 더 위에 있고 얘가 더 위에 있다가 아니야. 안 그래? 그러면 위로 블록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앞볼 그래프가 어디 있어 만약에. 근데 이게 이렇게 두 점 맞는다고 한번 가정해봐. 그럼 얘보다 위에 있고 얘보다 아래에 있는 직선이 있을까 항상?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되면. 그치? 뭔가 위로 블록 그래프가 있고 네? 앞볼 그래프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fx라고 할게. fx 얘는 gx 얘는 hx 할게. 그러니까 fx보다는 크가 나왔다 gx 직선 이쪽은 hx로 느낌인데 f랑 h가 식에 나와 있어. 이제
F가 윗볼로 이렇게 되어 있고 H가 앞볼로 어딘가 있을 건데 만나면 안 될 거야. 만나면은 그 중간에 직선이 껴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H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이게 F, 이게 H야. 그러면 G를 어떻게 그릴 거야? G라는 이 직선을 그리는 방법이 한 가지일까 여러 개일까? 한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졸라 많지. 얼마든지 많잖아. 이것도 되고 다 되지 않나? 근데 어떻게 이 답은 하나일까? 값을 구하라는데 이게 이 문제에서 노출처의 부분이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은 웬만하면 하나가 아니야. 엄청 많아. 근데 이거에 범위 찾는 것도 아니고 요놈의 최소값도 아니고 최대값도 아니고 그냥 값을 찾는 거잖아. 지금 하나로. 그러니까 MN이 딱 정해진다는 느낌이잖아. 이 직선이 뭔가 딱 하나로 정해지겠다는 느낌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이 이차 함수 둘의 관계가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 F와 G의 교점부터 찾아봐야 돼. 빨리. 얘랑 교점 빨리 찾아봐. 앞볼 그래프랑 윗볼 그래프의 교점부터 찾아봐. 정확히 X를 이 중근 넣어줘. 2차랑 2차 연방 프로인데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는 교점 X좌표거든. 맞지? 근데 그게 한계거든. 한계. 중근이 무슨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거든. 접하는.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F와 아래로 볼록인 H가 접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요게 F가 되고 뭔가 G가 이렇게 접했다는 생각을 해봐. 이 G. 우리 접점의 X좌표가 현재 1이라는 소리야. 1. 이게 1컴만 거야. 그럼 접점의 Y좌표는 F에 넣든 G에 넣든 1을 넣어보면 돼. 1 넣어보자. 1 넣으면 4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여기 편의상 이 점을 P라고 이름 지을게. 교점을 P. 교점 P. 자, 그럼 이 상황에서 G를 그려봐. 문제의 상황에 맞는 G를 그려봐.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충 느낌 오죠. G를 어떻게 그려야 돼? 이 틈을 지나가야 돼. F보다 위, G보다 아래. 이 틈을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게 뭐야? 점 P에서 F의 근 혹은 G의 근 직선.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 그러니까 P라는 점에서 F의 접선 혹은 G의 접선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 F 쪽에서 하든 G 쪽에서 하든 상관없고 뭐 여기서 합시다. 2차에서 양승별로.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y는 hx라는 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접선 중에서 이 접선 중 위의 점 할까? 위의 점 P 1,4에서 근 접선 얘가 gx인 거죠? 거의 다 나왔어 이제. 이 접선의 식을 구하라긴 한데 접선의 식이 지금 현재 gx이고 y는 mx 플러스 4라고 mx 플러스 n이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럼 1,4랑 좀 지나간다며 얘가. 지나가잖아. 이거 f도 지나가고 g도 지나가고 a 다 지나가는 놈이 h. 그죠? 따라서 1번 조건 g1은 4가 나와야 돼. 1 넣어가지고 n 플러스 n은 4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뭐야? H하고 G가 접한다고. 접한다. 연립방정식의 판별식 0이 있죠. 연립방정식 판별식 0. 연방. 연립방정식 GX는 HX의 판별식 0이다 끝날 거라고. 자, 이게 넘어갈 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4 마이너스 n 을명이죠.
이런 판별식을 작성해가지고 판별식이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괄호 4 마이너스 n 얘가 0이 와야 돼. 아까는 뭔가 0 이하 막 그랬지 않죠? 아까 0, 그치? 이게 0 등호가 되니까 쉬워지겠고 여기 2번이고 1, 2번 연방풀란 소리야. 근데 뭐 1차씩 나온 거니까 한 문자 정리해서 대입하면 돼. 여기서 n 바꾸자 n. 근데 4 마이너스를 한 번에 바꿀까? 4 마이너스? 이 n이 딱 넘어가면 4 마이너스 n이네. 4 마이너스 n이 그냥 m이야, 그지? 이 부분이 m 맞지? 그러니까 m 플러스 1제곱 빼기 4m이 0이라는 소리고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 마이너스 4m은 0. 근데 이게 마이너스 2m 바뀌면서 다시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 m 마이너스 1 제곱이지? 그래서 m은 1로 딱 튀어나오죠. m이 1이면 n은 3이다. 이 둘의 제곱이야. 정답은 12번. 이해됐지? 이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의 그 중간쯤으로 애가 지나가야 되는데 중간 공간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아 이게. 웬만하면 이런 느낌일 거니까 이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답은 하나일 것인가? 예사롭지 않은 관계지 않을까? 그 생각에 이 교점도 찾았다. 앞에 문제 다시 한번 살짝 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요. 여기는 직선, gx도 직선, 오른쪽만 이차함수니까 뭐 그렇게 풀기 좀 그랬고 그 앞에도 사실은 이차함수 직선, 이차함수였죠? 요거도 사실은 얘가 f가 되고 얘가 gx가 됐다고 치면 얘가 hx, 가운데 gx 그 위로 블록인 f가 있고 아래로 블록인 h가 있어가지고 x 플러스 a가 기울기가 1인데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a번을 찾는 거거든? 이런 느낌이야. 이게 f 얘가 뭐 이렇게 돼 있어. h가 얘가 기울기 1인 직선이야. 근데 이 사이로 지나가야 돼. 기울기 1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 기울기 1로 접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기울기 1로 이 순간 a가 얼마나 있을 거야. 또 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 a도 있을 거야. 이 중간에 있는 a번을 갖겠다 그런 말이구나. 그 그래프로 치면 그러니까 a가 범위로 나오는 거 답이. 뭐 그런 얘기겠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근의 분리 주제만 남았는데 유형 31번 요 앞에 유형 30번까지 해서 풀다가 좀 고민을 했는데 잘 안 된다 어렵다 질문 확인해. 몇 배? 1300 몇 번? 51번에 무슨 말해? 자 볼게. 여기가 부등식인데 2차인데 방정식의 두부는 x마 3, x마 8이니까 38이거든. 사이값. 그래서 3보다 크면서 x가 작다 8.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을 정리한 것이고, 자 요거 인수분 해봐야 돼. 승희 인수분 했니? 그러니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kx에다가 요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k 플러스 3 k 마 3제곱이야. 여기까지가 크다. 자 그럼 1 k 플 3한개와 k 마 3한개를 쓰시고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뿔뿔 또는 마만데 대각선 곱한 결과는 얘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겠죠 당연히.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k 마 3 곱해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 더해서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k가 맞죠? x를 쓰겠는 거야. 인수분해해서 쓸 수도 있긴 한데 뭐 중요한 거는 별로 방정식에 해야 중요하지 않겠냐? 방정식에는 위쪽 괄호가 0이다를 풀어주면은 이게 해줘. 또 이게 해줘. 그러니까 해는 k 마 3과 k 플 3이야. k 마 3, k 플 3. 근데 크다니까 벌어지는 값이고
작은 게 얘가 작잖아. 따라서 해는 x가 작다 k 마사 3이거나 또는 x가 크다 k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돼. 이 두 개 연립한 결과가 이제 해인데 그 해에서 이 오른쪽 베타에서 왼쪽 알파를 뺀 결과가 2가 될 수 있는 K들을 찾아봐라 뭐 그런 말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요 K 마상과 K 폴 3의 관계가 이 6차이나 6차이나 이거 참 알고 보면서 해야 돼. 차이. 여기는 이제 5 간격이고 일단 뭐 아는 것도 그려봐. 기억. 뭐부터 할까? 잠깐만. 이건 니은부터 그릴게. 니은이 그리기 더 불편하기 때문에 니은부터 그린 거야. 이게 이쪽에 K 마삼 있고 이쪽에 K 플러스 3 있고 이렇게 되는 범위야. 이게 니은. 기억은 정확히 이 5칸 간격이야. 5칸 간격. 3이고 8이고 이 폭이 5칸짜리야. 여기 6칸이고. 그죠? 그러면 요 기억이 요 빈틈으로 쑥 들어가면 어때? 기억이 해가 안 생기죠. 적어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해가 안 생겨. 그러면 연립된 결과가 해가 뭔가 사이값 나왔잖아. 그럼 이 니은을 고정시 상태에서 이 기억이라는 이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만든 뭔가 이렇게 가거나 여기 겹치는 거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그렇게 말해서 그지? 그래서 상황은 두 가지인 것 같아. 그리고 연립된 결과에 해가 이 베타 빼기 알파가 2라는 말은 요 해도 이 폭이 딱 2칸 나오라고 해서 2칸. 그러니까 K 마삼에서 2칸이라는 소리니까 여전히 K 마이너스 올 거야. 그래서 얘가 뭔가 딱 이런 느낌 나와야죠. 여기가 3, 여기가 8 이런 느낌이어야 되겠죠. 이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요 폭이 2가 나와야 돼. 요 폭이 2. 이 조건에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 2라는 소리다. 그러면 이 폭 2가 나오면 얘가 3이면 얘가 몇이겠어? 얘가 5겠죠. 3에서 2칸. K가 8이라는 소리겠죠. 이쪽이. 혹은 이 기억이 살짝 이쪽 걸치는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럼 이 자리가 8이고 이게 3일 거 아니 자리가 3. 그죠? 이 폭이 2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8에서 2를 거꾸로 가면은 얘가 6이라는 소리잖아. 6. 그럼 K가 3이라는 소리잖아. K는 3하고 8 두 개 나왔다는 소리야. 뭐 그 중에서 아니 그것들의 합을 찾아라. 11. 이해했죠? 이 문제도 살짝 어려워. 질문 잘했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뒤에 그 근해 분리 얘기하고 마무리하자 오늘.
일찍 근데 기한 내가 한 달도 안 썼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타이밍이 나 롯데가 이겼는데 잘하고 못했어. 옛날에는 일진이랑 이진이랑 이진에서 나 진짜 이런 거 있어. 진짜 차이. 얘 줄고 있어가지고 일진에서 이진 띄워줘야 차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 내가 너무 추워. 하나도 모르겠어. 기침해줄게 얘가 우리 언제 왔고 목요일 안 되네? 야, 화요일 날 항상 이쪽 국어강의실이 비거든. 출근 안 해가지고 좀 6시에서 8시까지 수업하고 좀 남아서 문제 풀고 하는 시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어, 너무 추워요. 춥다고 엄청 많습니다. 좀 올렸는데? 진짜 너무 추워. 요새 학교 에어컨 트냐? 네. 학교도 추워. 자, 일어나. 일어나, 아까 하던 얘기 잠깐 다시 한번 할게. 6월 선거가 며칠이지? 3일이지? 6월 잠깐만, 선거 3일 맞지? 6월 3일이 화요일이지? 그 다음에 3, 화, 수, 목, 금 3, 4, 5, 6, 6월 6일 금요일. 이날 학원 수업은 없다고. 없는, 다른 전체적으로 학원 수업이 없는데 금요일 날은 그냥 없고, 우리가 화금 수업이라 화요일 날은 수업을 할 건데 화요일 날 6시에서부터 10시까지 하겠다고. 화요일 날 수학. 알겠죠? 언제? 6월 3일 선거 날. 알겠지? 늦게 추운 거 아까 못 들었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6월 8일 날 일요일부터 해서 8일, 15일, 22일 이렇게 3회 이제 시험 보충할 거다. 그래서 일요일 날 6월 8, 15, 22일 날 일요일 날 이 3주 할 건데 시간을 좀 다시 재편성할까 생각인데 일요일 날 10시에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뭐 다른 어디 일정이 있어서 어느 시간은 좀 수업을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사람만 말해. 지금 잘 생각해봐. 4시부터 7시. 넌 어딘데? 저 영어. 아. 그다음 동윤이는 4시에서 7시 안 된다. 그 정규 수업이야? 네. 또 저 12시인가? 1시인가? 정리되면 말해. 또 저 4시에서 6시 6시? 네. 4시부터 6시. 또 비슷하네. 4시 전에 해야겠네. 또 몇 시라고 했지? 저 1시까지 수업해요. 영어 해요. 몇 시부터? 9시부터요. 9시부터 하지? 그럼 이 틈에 껴놔야 되겠네? 그러면 1시, 근데 또 가고 나오는 시간이면 2시, 3시 근처에 사람들인데 너 학원 어디쯤이지? 가깝냐? 네. 얘가 멀리 가잖아. 그럼 뭐 1시 반 내지는 1시부터 해야겠네. 몇 분 걸려 빨리 올라오려면? 1, 2분 아, 그래서밖에 안 걸려? 1시부터? 일단 1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껴놓을 테니까. 알겠죠? 이 사이에 꼈을 때 문제 될 사람 없지? 나중에 또 시간 겹치네. 뭐 시간 바꿔달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거. 없다고 잡았고
내가 잡았으면은 그 이유 잡는 시간을 조정하는 거야. 알겠죠? 학원에서 뭐 국어나 영어, 우리 학원의 국어 영어는 이 시간을 피해서 잡을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전에 뭐 RPM 그 2장짜리 프린트 준 적이 있는데 아니 그냥 뭐 찾기도 뭐 하니까 그냥 보고 할게. 첫 번째 주제는 여기 주제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야. 2차 방정식의 분리 주제가. 근의 분리 그럼 뭘 어떻게 분리하란 말인가? 근 x축 기준으로 x축 선상에서 근 두 개가 알파 베타가 어떻게 분리돼 있다 그 말인데 0을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둘 맞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게 되면 두 근 모두 음수다 이런 말이고 0 기준으로 오른쪽에 알파 베타가 왔다 이럴 때는 두 근 모두 양수 뭐 그런 거야. 그리고 0 기준으로 한쪽이 알파가 오고 한쪽에 베타가 왔다 이럴 때가 두 근의 부호가 받는 거야. 음수 양수. 저 나중에 일반적으로 p를 두죠. 여기다 p. 이런 경우는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이런 경우는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여기가 p가 딱 되면은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근의 분리가 크게 두 가지야. 실근의 부호로 말을 하는 게 근의 분리 1탄. 부호라는 말이 둘 다 양수, 뭐 두 근 모두 음수, 한 근 음수, 한 근 양수 이런 말이 부호 얘기야.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는 방금 부호에서 조금 심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 p가 있다. 이게 근의 분리 2타냐? 알겠죠? 그래서 부호로 나오면 좀 더 편해. 근데 그 두 개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한다. 2차 방정식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는 0이라는 2차 방식에 두 실수인 근이 있대. 알파, 베타. 실근에 대해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일 조건. 계기고 두 근이 모두 음수는 알파가 음수고 베타도 음수일 조건. 두 근이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는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일 수도 있고 또는 알파가 음수고 베타 양수도 있겠죠? 뭐 그런 느낌의 얘기야. 판단하는 방법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수 있죠. 예?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산돼서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란 말은 알파 양수, 베타 양수니까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란 소리야. 봐봐. 알파랑 베타를 곱해놨어. 그게 양수라는 말은 알파 양수 그리고 베타도 양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알파가 음수고 베타도 음수일 수 있잖아. 뿔뿔 또는 마마를 같이 말하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의 곱이 양수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가 된다라고 붙여버리면은 정확히 이 말이야 이제. 응? 곱이 양수인 거면 뿔뿔 또는 마마인데 뿔뿔이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일 거 아니야. 마마가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분의 부호는 합과 곱의 부호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 예? 그래서 둘 다 양수라는 상황을 조건을 곱이 양수인 것 중에서 합도 양수 이런 말이야. 둘 다 음수라는 말은 곱이 양수인 것 중에서 합이 음수 이렇게 하는 건데 앞에 판별식을 절대 빠뜨리면 안 돼. 판별식. 실근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 실근. 예를 들어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 해보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 합을 찾아봐. 2조 양수죠?
알파랑 베타의 곱을 찾아봤습니다. 3이죠? 양수죠? 자, 합이 양수, 곱이 양수 그러면 여기서 알파가 양수고 베타도 양수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아니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인데 왜 둘 다 양수라는 말을 못할까? 그를 찾아봐. 그를 찾으면 x의 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3, 즉 1 플러스 루트 2i와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와. 이 두 수는 더해주면은 2 나오고 곱해주면은 3 나왔다. 그렇지만 둘 다 허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실수인 상태에서 합과 곱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제일 먼저 판별식부터 봐야 돼. 판별식은 4분의 d는 1 마이너스 3대에서 음수이기 때문에 합과 곱이 양수긴 하지만 둘 다 양수란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판별식부터 따져라. 실수인 근이 존재한 상태에서 합곱의 부호를 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러면은 곱의 부호가 음수면 돼. 합의 부호는 몰라.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더했을 때 합의 부호 모르잖아.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판별식을 굳이 안 따져도 됩니다. 이것도 익혀봐야 돼요. 왜 그런지. 자,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를 만족한다 그러면 이 말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란 소리지? 아니죠. 잘못했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 이거 a분의 c가 음수란 소리야. 그럼 이 말은 다시 쓰게 되면 a와 c의 부호가 반대란 말이니까 a, c의 곱이 음수란 말과 똑같은 말이지? 맞죠? 한편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게 해석할 때 b제곱에다가 더하기에 마이너스 4ac를 더했다고 볼 수도 있지. 그치? 근데 b제곱은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0 이상이고 ac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됩니다. 0 이상의 값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그런 값에다가 확실한 양수를 더했다고. 이건 0보다 커야 돼.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은 여기 등호 보겠지만 여기 등호 안 들어가면은 0은 안 나오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의 곱이 음수가 되는 순간 a와 c의 부호가 반대가 돼서 a, c의 곱이 음수가 되고 b제곱 빼기 4ac는 자동으로 양수가 성립해버려. 이게 자동 성립이야. 언제?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자동 성립이라고. 자동 성립이니까 굳이 어차피 성립할 거를 따질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다. 요거로만 푸는 거야. 요거만. 제일 쉽다고. 합 따질 필요 없고. 이거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 3번에 대해서 이제 심화 공식이 들어오죠. 여기 필기 좀 할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해서 세 가지가 있어. 공간이 조금 좁긴 한데 뭐 잘 써봐. 어디다 쓸까? 위로 빼서 쓰건 해라. 3번에 대해서 심화야. 3번의 심화. 3-1번 할게. 3-1번은 양의 근의 절대값과 음의 근부터 할게. 음의 근의 절대값하고 양의 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 말이야. 이런 조건이 있다고. 뭐 한글로 써주겠죠. 그냥 음의 근의 절대값과 양의 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써줄 거라고 한글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적어도 음의 근, 양의 근이란 말이 왔으면은 두 실근의 부호는 반대란 얘기야. 이 말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 말이. 그러니까 이 3번에 대해서 세부 심화 3번을 조금 심화로 내는 거야 변형해서. 자 이때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라며. 내가 설정을 할게. 어떻게 하냐면 0보다 큰 근을 알파라고 하고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할게. 단 이렇게 설정을 해봐. 알겠죠? 그럼 음의 근이 뭐야 지금? 음의 근이 베타가 되겠죠? 베타.
얘가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근데 베타가 음의 근이기 때문에 음수니까 이걸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우변은 그냥 알파가 되겠지? 이게 음수고 양수니까 현재 나의 설정에 따르면 이 뜻이라고 보니까 이 말은 결국 정리하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이 0이라는 소리야. 이쪽 건축과 이쪽 건축과 뭐 그냥 대충 봐도 음의 근의 절대값과 양의 근의 절대값 같으려면 예를 들면은 3하고 마이너스 3 같은 이런 느낌이야. 두 분이 더하면 0이야 그냥. 네? 이 조건은 합이 0이다라는 소리야. 합이 0. 얘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곱이 음수이면서 합이 0이니까 막상 이 문제 풀려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다와 합이 0이다를 동시 만족하라는 소리야. 판별식을 어떻게 할까? 0보다 이게 붙으면 판별식은 안 따져. 이거 붙으면 안 따도 된다고 아까 했잖아 여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2번 음의 근의 절대값하고 양의 근의 절대값 비교했을 때 양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뭐 이런 느낌.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양의 근은 예를 들어서 뭐 5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냥 절대값 취했을 때 이쪽 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은 더해서 양수인 거지. 예? 그래서 뭐 두 근의 절대값에 대한 힌트를 준다 그러면 알파 베타의 합, 즉 합의 부호 힌트를 추가로 준 겁니다. 같으면 0이 되겠고 뭐 이럴 때는 양근의 절대값 커버리면 더하면 양수야. 응? 결론은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다인데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도 음의 근이 베타니까 베타고 알파니까 음의 근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이쪽은 당연히 알파인데 이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넘어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이해했지? 이것도 보니까 알파 베타 곱이 음수인 것 중에서 이 얘기야. 뭐 이건 반대쪽에 있는 건 뭘 알만하죠? 뭔 소리지?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 자, 88번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자, 여기서 세밀하게 읽을 경우는 두 양의 실근 조금도 중요하지만 앞에 서로 다르다는 말 봐야 돼. 서로 다르다는 말이 붙었을 때 판별식은 0보다 큽니다. 그냥 서로 다르 안 붙었고 그냥 두 양의 실근일 때는 판별식에 등호 넣어야 돼. 중근을 포함하는 말이야. 두 양의 근 그러면 2가 나오도 두 양의 근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 말이니까 제일 먼저 판별식을 따지겠죠? 4분의 d 그것이 n-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이거 빼란 얘기니까 플러스 m제곱에 마이너스 3m의 플러스 2가 된다. 정리해주면은 2m제곱에 마이너스 5m의 플러스 3 1, 2에 1, 3에 마마냐? 그는 2라고 2분의 3이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양의 근 2라고 2분의 3의 바깥쪽. 그래서 m은 작다 1이거나 또는 m은 크다 2분의 3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두 번째는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2 가로 n-1인데 양수가 돼야 돼. 두 근 모두 양수. m은 1보다 커야 됩니다. 2번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대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m제곱에 플러스 3m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또 양수가 돼야 된다. m제곱 빼기 3m의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고 1과 2 사이에 들어가겠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2번과 3번부터 먼저 볼까? 2번, 3번 연립하면은 1보다 크다 1과 2 사이. 이거 필요 없고 여기 연립된 결과일 겁니다. 얘랑 연립해봐. 자, 1보다 큰 거랑 1보다 작다는 안 겹치지? 필요 없어. 2보다 3보다 커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있잖아 2번, 3번. 그러니까 답은 2보다 3보다 크면서 m은 작다. 이게 최종적인 a의 범위, m의 범위고 질문은 이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네. 답은 3이겠죠. 네. 판별식과 합과 곱의 보호로 들어가 생각만 하면 다 푸는 것이고. 자, 91번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리고 그 두 근의 제곱의 합이 20이다 그랬네. m을 찾아라.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가 n-1이잖아. 그것이 음수란 소리야. m은 작다 1인 거야. 그지? 그리고 뭐 두근의 제곱합이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처리할 거 아니야. 합은 n-2겠고 곱은 n-1이고 정리해서 m 2개 나올 것인데 이쪽에 세다는 걸 쓰란 소리지. 알겠죠? 쉬웠고 이제 93번 정도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잠깐 지금 도전해봐. 어떻게 풀지? 93번. 난 에어컨 끄니까 덥다. 선풍기를 틀어야지. 주영이는 뭐 잠깐 자는 것 같아. 죄송해요. 두근 중 초보다는 양의 실수래. 글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겠지.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양의 근이 하나는 있다. 쌤, 저 찬물 좀 마시고. 갔다 와. 일단 뭐 두 근 모두 양수인 상황까지는 다 생각할 거야. 근데 또 하나가 뭐야? 적어도 하나가 양일수란 말은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 뭐 그렇게 볼 수 있나? 음수라는 말은 또 아닌데. 또 다른 근은 뭐 보면 알파 한 근이 양수고 또 다른 근은 0 이하 이렇게 봐야겠죠. 0보다 작다라가 아니고 0일 수도 있잖아 혹시. 근데 이 식을 봤을 때는 0은 근으로 못 나와. 0 넣으면 이 자리가 0이 돼야 되는데 m이 마이너스 3분의 8 나와야 되거든. 정수는 아니잖아. 정수 m만 우리는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m이 정수인 상태에서는 절대 0이 근으로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지우고 풀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두 근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양수일 수도 있고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풀면 돼. 밑에부터 풀면은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니까 두 근의 곱 통해서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이고 그것이 음수다. m은 크다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도 풀면은 판별식부터 보겠죠. 4분의 d가 m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m 플러스 8이고 이놈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커다? 아니 크거 나왔다죠. 서로 다른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식은 자동 성립이야. 자동 성립. 딱 봐도 이거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도 양수 남잖아. 이게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만 있어도 되거든 이 자리가. 만들고도 한참 남아 양수가. 그러면 양수인 거야. 혹은 이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되면 이게 m축이라고 치면은 떠 있어 또. 왜냐면 판별식으로 따져봐. 판별식이 9 마이너스 30이 나와 음수. 어쨌든 이거를 그냥 성립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알파랑 베타의 더한 값은 2n 양수. 그래서 m은 양수.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8인데 그것도 양수. 그러니까 m은 작다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를 동시에 만족해야 될 거니까 잠깐만. 야 0보다 크면서 음수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이거 하나 안 나오네. 이거 안 나와. 겹치지 않아. 답은 요거만 가능하겠네. 그래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점 몇보다 큰 거 중에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겠죠 m이.
그럼에 대해서 제곱하라. 답은 4겠죠? 저보다는 양수라는 말에 두 근 모두 양수일 수도 있고 하나 양수 하나 0 이하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으니까 지금 풀 거야. 95번 하나 볼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부호의 식을 갖는다. 이게 두 근의 부호 반대래. 당연히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란 소리고, 이걸 쓰는 순간 판별식은 자동 성립이야. 0보다 크다가. 자, 음수인 근의 절대값하고 양수인 근의 절대값에 대한 얘기잖아.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고 그랬지? 뭐 식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음수인 근을 마이너스 3 했어. 양수인 근은 하나 예를 들어봐. 이 조건 만족하는 양수인 근을 예를 들어봐. 이거 요놈의 절대값 취한 게 양의 근보다 더 클 거니까 예를 들면 1 같은 거잖아. 더하면은 음수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두 분의 합의 부호가 음수란 소리야 그냥. 예?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다. 자, 그러면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데 음수다. 그러니까 a는 크다 2보다. 그 다음에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바로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인수분해할게. 여기까지가 음수단데 결국 마이너스 때문에 돌아가잖아 이게. 두 군의 바깥쪽일 거니까 a는 작다 1이거나 또는 a는 크다 4가 나오겠지. 이렇게 연립 2보다 커야 되는데 2보다. 얘는 필요 없고 2보다 크다랑 4보다 크다 연립하게 되면 이게 답이겠지. 그쵸? 이렇게 하면 돼. 이 유형은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뭐지? 그 다음으로 이제 진짜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에 A는 양수로 처리한 현재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에 대해서 두 실근 모두 P보다 크다. 두 실근 모두 P보다 작다. 두 실근 사이에 P가 있다. 부등식을 논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실수가 나와야 돼, 근이. 알겠죠? 이거는 그래프 개형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죠? 2차 방식 근의 분리, 둘 다 P보다 크다,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이런 얘기들은 그래프 개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세 가지를 따져봐야 돼. 뭐냐? 첫 번째, 판별식의 부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두 근이 존재하는 범위의 끝에 있는 이러한 값을 우리는 경계값이라고 해. 경계에 있는 값. 근이 존재하는 범위의 끝에 있는 값. 그래서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여기서 경계값 P겠죠. P에서의 함수값. P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P겠죠.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부호. FP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 그리고 축의 위치입니다. 축의 위치. 축은 뭐랑 비교하냐면 경계값이랑 비교해. 경계값 P랑. 알겠죠? 그래프부터 그리시고 판별식의 부호를 확인해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면 X축을 그렸어. 현재 그래프는 A를 양수로 놨으니까 아래로 블록 그래프인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돼.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그 점에 X좌표잖아. 근데 P가 어디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큰 근이 나오려면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겠잖아. 이게 fx가 되고 이게 알파 베타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이걸 그려두고 나서 이 세 개 읽으라고. 자, 첫 번째 판별식 어떻게 돼?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서로 다른 안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근이 실제 이렇게 나와도 돼. 알파. 이렇게 돼도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겁니다. 판별식에는 등호를 넣어라. 실근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경계값 P. 두 근이 존재하는 곳이
P보다 큰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 알파랑 베타 있으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의 끝에 있는가, 즉 범위의 경계에 있는가. 그래서 이 P를 경계값이라고 한다고. 그럼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P를 함수 fx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 요 점이 좌표가 P, FP야. 근데 P를 집어넣었을 때 점이 위쪽에 있잖아. X축 기준 위쪽에 있으니까 FP가 양수겠죠? 그래서 FP가 양수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축은 여기 있지, 축. 축은 P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대칭 축보다 P보다 축이 커야 됩니다. 축의 법률식은 마이너스 2A분의 P. 이 세 가지를 동시만족이야. 축방도 모르고 하면 접어. 축방도 모르면서 맞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편의상 Q라고 할게. Q.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Q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알파 베타. 자 그러면 근은 요 Q의 왼쪽에 이렇게 온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두 근이 있어야 될 거니까 판별식은 0 이상. 또 Q 이제 Q가 변값이야. Q의 함수값 올라가있지? F Q가 양수가 되어야 되고 대칭축은 Q보다 작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축방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작다 Q 이런 느낌이지? 이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쓴 이유는 이제 이 1번과 2번을 두 개 섞어가지고 두 근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이런 조건도 있거든. 두 근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그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딘가에 P가 있고 Q가 있어가지고 요 사이에 두 근이 다 오라는 얘기거든. 그럼 그래프는 앞볼로서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알파, 베타. 그지? 두 근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는 말이 각각 보게 되면 두 근 모두 P 오른쪽에 와. 두 근 모두 P보다 크고 두 근 모두 Q보다 왼쪽에 온다니까 1번과 2번 동시만족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얘랑 얘랑은 동시만족이니까 뭐 이쪽 그림에다 체크하면 이쪽 여기가 P 같다고 하면 끝나. 그럼 알아서 PQ 사이에 알파 베타 온 거잖아. 그럼 판별 이 동시만족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은 이제 PQ가 달된다. P에서 양수, Q에서 양수. 그래서 FP가 0보다 커야 되고 FQ도 0보다 커야 되고 축은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입장에서 축은 P의 오른쪽에 있고 두 근 모두 Q보다 작다라는 입장에서 축은 Q 왼쪽이니까 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P와 Q 사이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이렇게 오는 거라고. 알겠죠?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세 번째.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은 두 근이 있어. 이렇게. 알파벳 있고. 요 사이 어딘가에 P가 있다야. 여기에 P가 있다. 그러면 P가 여긴지 모르지. 그지? 어쨌든 간에 P를 넣으면 함수값 음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보면 FP가 음수다를 만족하겠죠? 축은 이참들 이 축 기준으로 이 P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른다. 여기 써도 축의 왼쪽에 있더라도 근 사이에 P가 오고 맞고 P가 축의 오른쪽에 있더라도 근 사이에 P가 오고 맞거든.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은 따지면 안 돼. 판별식은 어떨까?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래서 P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딱 되는 순간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X축 밑에 어느 한 점만 딱 지나가더라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X축을 다 뚫어야 돼. X축을 다 뚫어야 돼. 올라가면서 지나가야 되니까 판별식 자동 성립에 또. 그래서 이게 또 제일 쉽죠. 얘만 따면 되니까. 앞에서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풀 때 쉬웠잖아. 그런 느낌으로 쉽다. 자 그러면 요 내용하고 앞에 두 실근의 부호액이라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군이 모두 양수라는 말이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니까 두 군 모두 0보다 크다가 두 군 모두 양수다야. 이 말 이해돼? 두 군 모두 0보다 작다가 두 군 모두 음수란 소리야. 알겠죠? 두 군 사이에 P가 있다. 두 군 사이에 P가 있다. 그리고 또 두 군 사이에 0이 있으면은 한 근은 음수, 한 근은 양수란 소리야 이게.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 중간에 어딘가에 0이 있다. 그럼 얘가 음수겠고 얘가 양수일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다 까먹어도 이 내용을 알면은 앞에 내용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문제 들어볼게. 시간이 많이 없지만 뭐 한 개 내지 두 개만 할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해서 모두 2보다 작대. 아, 근의 분례기구나. 앞에 x 두시고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앞볼이야. 앞볼인데 근 두 개가 다 2보다 작으니까 이쪽 2가 있고 이런 느낌이겠죠? 알고 있다. 세 개 읽어주란 말이야. 첫 번째 판별식을 보자. 4분의 d가 a-4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그 마이너스 2a입니다. 여기까지가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이야. 인수분해하면 a-2, a-8이야. 근데 두 근 서로 다른 없죠? 0 이상. 그래서 아, a는 2 이하거나 또는 a는 8 이상이구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양수죠? f2 봅니다. f2는 2를 대입했더니 4 마이너스 여기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플러스 2a야. 정리하면 20 마이너스 2a인데 0보다 커야 됩니다. 올라가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a는 작다 10인 거야. 2번 마지막으로 이제 축의 위치 축방 마이너스 2a분의 b 뭐 그 느낌보다는 이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생각해보라고 했지 항상. 두 근의 합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나오잖아. 그지? 그거를 2로 나눈 거라고. 두 근의 합 나누기. 이걸 2로 나누게 되면 그대로 A 마사 나올 거 아니야 축이. 그 축이 2보다 왼쪽이 와야 되잖아. 작다 2. 그러니까 A는 작다 6. 이 동시만족이라고. 자 10보다 작다 6보다 작다. 동시만족하는 거는 이쪽이야. 얘랑 연립할 건데 8보다 큰 거랑 6보다 작다는 안 겹치지? 버리고 2 이하 6보다 작다니까 연립하면 이거 답이네. 최대값은 이겠죠? 그러면 자 99번 2차 방정식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제일 쉽다고. 앞볼 그래프 이렇게 해서 두 근이 있고 그 사이에 1이 있다. 1 넣어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F1이 음수다. 끝나버린다. 그치? 그치? 왜?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줍니다. 한 근은 1의 왼쪽, 또 다른 근은 1의 오른쪽. 그래서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고. 한 근은 1보다 작고 또 다른 근은 1보다 크다나 둘 다 두 근 사이 1이 있다. 같은 말. 그 다음에 401번까지 할게. 마지막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 근이 존재하는 범위를 준 겁니다. 이거보다는 각각 준 거 있던데 아까 여기도 있다. 이거 볼게.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1과 2 사이 있고 다른 근은 2와 3 사이 있다. 같은 말이네. 앞에 fx 해가지고
근이라는 것이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점 x좌표. 그러니까 뭐 한 거는 1과 2 사이. 1 하나 찍고 한 칸 가서 2 찍고 요 안에 하나 근 있다. 또 한 거는 2과 3 사이 있대. 뭐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여기 또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지나가고 여기 하나 지나가는 앞볼 그래프니까 이런 느낌의 그래프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경계값은 뭐야? 경계값. 이 알파가 존재하는 범위의 끝에 있는 값 1과 2가 경계값이야. 이 베타가 존재하는 범위의 끝에 있는 값 2와 3이 경계값이야. 뭐 1이나 2나 3이 다 경계값이야.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항상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으니까 F1은 0보다 크다. F2는 0보다 작다. F3은 0보다 크다. 이거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판별식을 따질까 안 따질까 생각할 때 2에서 함수가 음수라고 그랬지. 앞볼 그래프인데 여기 점 찍었잖아 지금. 무조건 올라갈 때 지나갈 거니까 판별식 패스. 대칭 축은 어떨까? 안 따져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변형되면 변형될수록 두 근이 존재하는 범위를 각각 줘버리면은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풀면 돼. 연립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숙제할 때 이제 쓸데없는 문제 풀 것 같아서 유형 31부터 유형 33은 다 풀어야 돼. 각도 다 푸시고 유형 34번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할 거면은 저기 많이 이제 1406번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35번은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어가지고 이거 꽤 뭐 심화야 심하고 출제가 종종 돼.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그럼 그리고 유형 36번은 넘어가 될 것 같아. 유형 36번하고 34번 이 두 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35번은 다음 시간에 알려주고. 자, 숙제는 내일 모레까지 근의 본리 다 푸시고 그 다음에 뒤에 1등급 문제 한 장 풀어보시고. 알겠지? 네. 여기까지. 다음 시간부터 좀 1등급 문제 쭉 앞으로 풀 거야.